대수천 서울중앙본부 사무국장 박순애 모니카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을 맞이하여 그분의 역정을 되돌아보면서 업적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남은 황해도 회주 외곽에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남은 경성으로 이사하기 이전까지의 유년기를 친인척과 멀리 떨어진 외딴 농촌에서 생활했습니다. 돌아보건대 유수같은 세월이라지만 대한민국의 세월은 유독 빠른 것 같습니다. 독립을 위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이후 6.25 전쟁의 피비린내나는 무엇으로 가라앉혔습니까? 질곡의 역사요 피의 항쟁이었건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독립과 자유의 회복 그리고 민주쟁취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독립과 자유와 민주화는 건국 대통령 우남의 고결한 희생과 국민의 피의 대가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굳이 두 분을 함께 현명하기는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했다는 공통점과 비폭력주의 이념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한 국가 리더의 조건은 뛰어난 통찰력과 탁월한 판단력, 미래를 꿰뚫을 수 있는 예지력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을 쉽게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 리더는 한 국가를 쉽게 쇠락의 길로 몰아넣기 십상입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성자급으로 숭앙되기는 인도 몇몇 지도자의 뒷받침으로써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합일된 의사가 없었다면 인도 아니 세계적인 마하트마로 불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남 역시 리더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던 그의 발자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대 국민들의 순수한 추앙에 의해서 걸출한 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국민들은 우남을 단순히 조국의 운명을 책임졌던 임시정부의 리더 및 건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로서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위치에 그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엄혹한 국면을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가정적 사고를 떠올리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숭앙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청년 우남은 시쳇말로 운동권의 기수였습니다. 정동 불악부의 일원으로서 정동꼴이 떠나가듯 진보가를 외쳐 부르며 반제 반봉건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우남 그 시절과 오늘날의 현상이 시간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 우남의 기치는 반제 반봉건 진보 사상이 중심이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소위 진보를 자칭하면서 당시의 우남 사상을 보수 일변으로 치받고 있습니다. 급진 개화파로 불리웠던 그때의 진보 사상은 요즘의 진보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는 바로 그 당시의 이념으로서 건국의 기초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구사조에 따른 자본주의 물결은 경제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했고 필요 불가결한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시책이 맹목적인
편중된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의 토지개혁 정책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이후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정책이 이미 자유당 정권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그 시작을 엿볼 수 있는 국면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양적, 질적 확장과 미래의 전력 사정을 감안한 원자력위원회 구축, 공업화를 위한 공업교육의 내실화 등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뛰어난 해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이후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그대로 이어져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개발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가 혁명정부에 의해서 급조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수년에 걸친 기획이 혁명정부에 승계되어 오늘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통 진보 가치를 보수 일변도로 몰아붙이는 요즘의 진보 그룹은 무엇을 향한 거짓의 진보인가를 한참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으로 관찰할 때 진보를 비하하는 진보는 수구일 뿐입니다. 일찍이 운암은 구한말 혁명의 선두에서 혹은 후미에서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춘생문 사건과 소위 105인 사건, 그리고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서 투옥과 탈옥을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기독교 여성 선교사와 충정공 민영환, 아펜셀라 등의 진보적 인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종 폐위 음모 사건으로 탈옥에서 재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로 감형된 후 5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추록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진보파에 의한 외교 설정을 위하여 미국으로 향한 운암은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서 수학하였고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여 학위 논문 미국 영향하의 중립국의 방향, 향후 통일 대한민국 지표로서의 나침반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운암의 예지력이 번뜩이는 민족 대서사시입니다. 또한 운암은 당시 어떤 이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본의 대미 침공을 예견하여 저술로서 널리 알렸습니다. 당대에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고 조소의 대상이었던 책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에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가 감탄을 금치 못한 명작이 되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운암의 역량은 더욱 더 빛났습니다. 희대의 세계전쟁인 6.25를 접하면서 풍전등화 조국의 운명을 그의 탁월한 외교 역량으로 유엔 연합군을 형성하여 침략군을 격퇴했습니다. 휴전을 종용하던 미국에 맞서 방공 포로 석방을 단행하여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국군 전투력 증강, 미국의 대한 무상원조와 차관을 협상하여 전후 국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운암의 빛나는 업적은 후일 잠기 집권으로 일부 퇴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뛰어난 지도자들도 100% 공, 0% 과로 하여 추앙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과는 신의 세계가 아닌 한
양립될 수밖에 없고 공과 과의 비율로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공의 입장에서 과를 무조건 덮어서도 안되고 과의 입장에서 공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서도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남에 관한 한 공이 삼각산 바위만큼이라면 과는 한강 모래사장의 모래 한 알일 것입니다.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혼신을 아끼지 않았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우남의 비판에 관하여 역발상을 한다면 우남의 장기 집권의 긍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신봉한 우남이 자리를 성큼 비울 때 북녘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이 모르는 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남이 북의 속성을 깨뜨려서 본의 아닌 장기 집권이 실행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에 우남과 같은 정치가가 있었다면 오늘 베트남은 공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는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 우남은 4.19 이후에 스스로 하야했습니다. 진정한 독재자라면 스스로 자리를 비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곳 하와이로 가는 우남은 이 순간 분명히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국투쟁 시기를 연상하며 의열투쟁하는 학생들을 향하여 불의를 보고 참아내는 자들이야말로 비겁의 화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정부 투쟁하는 열혈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동서고금 독재자가 자신을 축출하려는 집단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한 페이지 역사에 맡기고 멀리 제2의 고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 나폴레옹이 자유주의로 등극하고 자유주의로 몰락했다면 동양에서는 우남이 자유주의 리더가 되었고 자유주의로 세상을 등져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몰지각한 부류들은 우남을 향하여 과 아닌 과를 부각하여 집중 포화를 쏟아붓습니다. 반대 진영에 있는 어떤 이는 6.25 전쟁 시 대통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한강 이남으로 도망했고 자신이 피난해서는 한강 철교를 끊어버렸다고 선동선전합니다. 그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강남 피신을 임진왜란 당시 선조임금의 신의주 피란에 비유해서는 두 사람이 모두 국민을 도외시한 팔불출의 자격 없는 지도자라고 힐난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약세의 전력으로 서울을 사수하다 적군에게 체포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38선을 침공한 김일성의 목적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 체포와 처형입니다. 김일성의 대통령 체포는 바로 승전이고 목적지 점령입니다. 오늘날 망언을 일삼는 반이승만 진영의 주장은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으려고 피신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아 북녘이 남녘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하는 논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북녘과 같은 특정당의 노예인 인민이 아닙니다. 나라의 주인인 자주민에 대한 훈시조의 거짓말은 영악한 국민으로 하여금 조소를 자아내게 할 뿐입니다. 지식의 확장은 가치지향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열등감으로 표출될 때는 비방과 터무니없는 압박의 수단으로 취한될 뿐입니다. 또한 군사 전략상 약세인 장수가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거나 앉은 자리를 사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른바 작전상 후퇴는 전략 전술의 기본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국가 지도자의 작전상 후퇴는 병술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초기 북군의 그란트 장군은 남군의 리 장군에게 연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란트 장군의 계속되는 후퇴와 피신을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란트 장군은 졸장 중에 졸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그란트 장군은 리 장군을 제압하여 북군에게 대승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노예해방 전쟁 과정의 본보기는 그들의 논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남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에서 재평가라는 수식어조차 역겹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평가는 우남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를 시기, 해방하여야 하는 한 줌의 열등뱅이들과 독립을 질축배척했던 부류들, 그리고 패전의 아픔을 간직한 전쟁 당사자와 그 하수인들의 망언의 소치입니다. 그러하지 않은 대세의 국민들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주의 주장을 막지 못했음을 성찰해야만 합니다.